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UFO의 출현과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확인 물체를 뜻하는 UFO, 즉 Unidentified Flying Object를 목격했다는 보고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0건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UFO 미스터리는 로즈웰 사건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즈웰에서 UFO가 추락해서 미군이 비행 접시 잔해와 외계인 사체를 수거해 갔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UFO를 보았거나 촬영했다는 주장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UFO 목격담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군사시설 51구역 에어리어 51에서는 스텔스기를 비롯한 첨단 비행 무기 실험장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인간과 외계인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세기 과학기술의 발전도 외계인의 기회로 가능했다는 그런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UF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주항공공학이 발전하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48년 미국 공군은 블루북 계획이라는 UFO 보고서책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까지 블루북 계획에는 12,618건의 UFO에 대한 목격 또는 사건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록들은 이미 밝혀진 대로 천문, 대기, 인공적인 현상으로 확인되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해서 미확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물리학자인 콘던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1969년 12월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콘던은 이 보고서를 통해 외계인 과설을 확실하게 부인했으며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2011년 UFO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미국 정부는 지구 밖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 혹은 외계 존재가 인류와 접촉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는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UFO 기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 도중 UFO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거의 매일 이상한 비행체들이 나타났으며 이들 물체에는 눈에 보이는 엔진이 없음에도 극초음속으로 3만 피트 상공까지 도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물체가 온종일 한자리에 있었으며 움직이는 방향도 자유자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이 비행체가 미국 정부의 기밀 고성능 드론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칫 충돌할 뻔한 일까지 발생하자 안전을 우려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0년 4월에도 미확인 공중 현상에 대한 3개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04년, 2개는 2015년에 촬영이 되었습니다. 영상들에는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이처럼 UFO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정책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UFO를 인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별할 수 없는 비행물체를 보다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이에 미군은 UFO를 통하여 이상물체를 식별하는 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계인이란 직역하면 바깥 세상에서 온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구 바깥에 사는 인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성을 가진 생명체를 포괄적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흔히 외부인을 통칭하는 에일리언으로 칭하지만 extraterrestrial lif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따온 명칭이 다름 아닌 ET입니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현대과학으로는 단정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도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관찰 가능한 우주에만도 1000억 개에 가까운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또 1000억 개에 달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주의 크기를 아는 것도 아니며 또한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는 더욱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달과 화성을 제외한 태양계 내 어떤 천체에도 생명이 없다고 확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달과 화성에도 아직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시간의 역사를 쓴 영국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인류가 앞으로 1000년 내에 지구를 떠나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점점 망가져가는 지구를 떠나지 않고서는 인류에게 새 천년은 없으며 인류의 미래는 우주 탐사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을 뜻하고 있죠. 다수의 천체 연구기관들은 이 제2의 지구를 찾는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인 즉 나사에서는 2009년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림으로써 지금까지 공상 속에서만 오늘었던 제2의 지구와 외계 생명체란 추상명사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플러 미션입니다. 그런데 나사는 이미 크기나 위치 등 각종 조건으로 미루어 지구와 유사한 자연 환경을 가졌고 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케플러 186f, 케플러 452b, 글리제 832c 등의 행성들입니다. 그런데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지구 침략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류와 비슷한 탄소 생명체라면 대기가 있는 지구는 그들이 살기에 매우 적절한 행성이라고 생각하여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인류의 존재 자체가 외계인에게 위협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외계인은 충분히 지구를 침략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지구의 종말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외계인이 이미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음모론마저도 없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생명체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파충류 외계인, 즉 렙텔리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형성해서 세계 각국의 나라와 정부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자기들의 장기 구상에 따라 세계의 정치와 경제, 전쟁 등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일루미나티 계급은 단계적으로 층을 이루고 있는데 핵심 세력은 렙텔리라고 하는 파층류 외계인이며 그 아래에 하수 인격인 상류층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계층의 일반 대중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